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자, 이번 한 주 뉴욕 증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발표를 앞두고 있고 특히 연준의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죠. 상승장 이후 다시 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발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장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미국은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합니다. 자, 하루 쉬어가게 되는데요. 최근에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의 강경 발언 때문에 1월 한 달 급등을 하던 주가는 다소 주춤하고 있죠. 자, 이번 주 4거래일 동안 또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 반 걱정 반이긴 한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걱정이 좀 쌓이긴 합니다. 자, 최근에 발표되는 그런 물가 지표들이 예상보다 높게 발표가 되면서 연준이 다시 매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파월 의장은 우리는 인플레이션 둔화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다면서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올 초 끝날 것만 같았던 이 금리 인상이 하반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도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연준이 또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고 당장 3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0.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지도 모른다는 예상들이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패드워치에 따르면 다음 달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할 확률이 84.9%로 여전히 25bp 인상 확률이 높긴 하지만 50bp 인상할 확률도 15.1%를 기록하면서 불과 일주일 전에 9.2%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오르고 있죠. 최근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와 고용 지표들이 여전히 견고하게 나오면서 연준 인사들의 강경 발언들이 이 시장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80%가 넘게 25bp 인상을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벌써부터 걱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주에 또 발표가 되는 1월 개인 소비 지출과 연준의 의사록에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의 강경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 국채 금리도 지난 11월 이후 2년물과 10년물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2년물은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2월 초입부터 오르기 시작한 걸 보면 같은 시기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기 시작한 시기도 겹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엔 이 국채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미국 금리 인상 정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본격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말이겠죠. 자, 그래도 이 실적 위주의 고성장주에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면 나스닥이나 S&P 500 ETF 투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를 하면서 이 전기차 판매를 비롯한 이 중국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걱정이 꽤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올해 1월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33만 2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2% 늘어났지만 전달과 비교해서는 48% 감소를 했는데요. 자,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지게 되면서 작년 말 이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올해 1월에는 다소 부진한 판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3만 대가 판매된 점은 이 국가 보조금은 없어졌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직까지 적지 않은 이 보조금을 여전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지방정부의 이 보조금마저 사라지게 된다면 중국 내 전기차 판매는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중국 내 이 전기차의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보조금 지원보다는 인프라 확장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부터는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를 늘려가면서 전기차 판매를 유도하겠다는 보관처럼 보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 지방정부의 보조금은 존재하겠지만 말이죠. 자, 어쨌든 현 시점에서 중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자, 전세계 배터리 사용량 1위인 CATL의 최근 행보만 봐도 주가 부진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을 반값으로 할인을 해서 배터리를 공급하는 건데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을 톤당 20만 위안, 하나로 약 3,700만 원,
이 금액으로, 이 책정된 금액으로 배터리를 공급받는 대신 향후 3년 동안 배터리의 구매량 80% 이상을 CATL에서 공급받겠다는 약정을 맺는 그런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튬 가격이 올라도 싸게 해줄 테니까 우리 배터리를 써라, 뭐 그런 거죠. 사실 그동안 리튬 가격은 그야말로 폭등을 했었는데요. 2021년 초 톤당 약 925만원 정도였던 탄산 리튬 가격이 지난해 4분기에는 톤당 1억 원까지 10배나 넘게 급등을 하면서 그런 원재료의 가격 상승분을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전가를 시키면서 소비자의 부담은 커졌었죠. 자, 하지만 더 이상의 가격 인상은 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힘들어지면서 전반적인 전기차 판매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1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의 급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CATL 등 배터리 업체의 판매량과 마진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급기야 CATL은 이 고객 확보를 위한 리튬 할인 정책을 들고 나온 겁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CATL이 최근 2년간 중국 지역뿐만 아니라 볼리비아에서도 10억 원 달러를 투자를 해서 리튬 광산 개발권을 확보하는 등 리튬 자원 확보에 공을 들였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가격으로 배터리 생산과 보급이 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자, CATL이 리튬 가격을 내린 이유겠죠. 이제부터는 정말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배경을 살펴보면 리튬 가격 할인 정책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자, 중장기적으로는 큰 리스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고객사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다만 작년 한 해 동안 CATL의 점유율이 가장 높긴 했지만 앞으로는 이 수치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사실 불투명한 건데요. 자,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SK온과 삼성 SDI까지 국내 배터리 3사가 작년 한 해 동안은 사실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었죠. 자,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IRA법과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의 결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이 순위는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 사실 모릅니다. 바로 이 점이 CATL을 비롯한 중국 2차전지의 현재 약점이자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사실 CATL을 비롯한 중국의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이 북미 시장 공략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자, 한 차례 무산됐던 이 북미 시장 진출이 이번에는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미국의 포드사와 합작사를 설립한 뒤에 CATL은 배터리 기술과 제조 설비를 설치를 하고, 포드는 100% 지분으로 미국인의 고용과 직접 생산까지 하면서 미국의 IRA법을 우회한 그런 보조금 지급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이 불안한 점은 미국 정치권에서 반발이 심한 데다가 중국도 기술 유출을 우려하면서 관련 조사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은 이런 논쟁이 지속이 되면서 사업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건 다음 달 발표될 IRA의 세부 조항에서 이런 우회로마저 차단하는 법안이 발표가 된다면 중국 기업들의 북미 시장 진출은 사실상 차단이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2차전지 기업들 뿐만 아니라 국내 관련 기업들도 긴장하면서 사실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번 발표로 중국의 북미 시장 진출이 좌절이 된다면 국내 2차전지에는 호재, 반대로 중국의 2차전지 기업들에게는 정말 악재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자, 그로 인한 주가의 등락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여전히 큰 폭으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올해 역시도 1,400만 대가 넘는 이 전기차 판매량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 감소와 IRA법 시행으로 인한 이 북미 시장 진출 실패는 중국의 2차전지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 지역 진출이 이 중국 기업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성장에도 주목을 해야겠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올 한 해 사실 중국의 2차전지 기업들은 다소 힘든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상대적인 높은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자,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한 관련 소재 기업들의
북미 시장 진출 계획인데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이 북미 지역 전기차 시장에 따른 높은 성장이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3월 발표되는 IRA 개정안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고, 중국 내수 시장 판매 비중이 높은 CATL을 비롯한 중국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이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 감소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형 확장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요. 그 과제가 해결이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는 한국과 중국에 모두 투자를 하면서 위험성을 낮추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도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참고만 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